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낄끼 빠빠.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와장창 TV가 신년을 맞아서 한번 야외로 나와봤습니다. 요즘 뭐 겨울답지 않아요. 날씨가 너무 포근해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한계마을이라고. 네. 예, 그 한계마을에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네. 경상북도 성주시에 있는 한계마을인데요. 성주군.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황교안 대표가 보수 통합을 부르짖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새 보수당이 제안한 3대 원칙을 수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또 친박들의 저항에 의해서 이마저도 또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옆에서 보기에도 참 민망하고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간지남께서 좀 열어주시죠. 예,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때 첫째 먼저 황교안 대표의 개인적인 캐릭터의 결함 내지는 뭐 조금 부족한 점,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태생적인 한계, 네. 황교안 대표에 가지는,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주변을 둘러싼 주변 정치 세력의 문제점, 이런 세 개 정도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야기하고, 네. 황 대표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하는 부분을 같이 덧붙여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그러면은 개인적인 캐릭터 결함을 조금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이분이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제가 뭐 공안검사라고 뿐 아니고 지금 여든 야든 제가 봤을 때 검사 출신들이 정치적으로 크게 성공한 분이 별로 없어요. 가장 성공한 분이 아마 전에 그 새누리당인가요? 민주당 시절부터 했던 명대변인으로 이름을 떨쳤던 박희태 의원. 말로가 안 좋았죠. 예, 말로가 안 좋았습니다만 그분이 네. 국회의장을 하셨죠. 네. 검사 출신이 가장 정치적으로 지금 대성하신 분이 그나마 박희태 의장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홍준표 의원은 대선 후보까지는 갔죠. 네, 대선 후보는 했는데 아직도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일단은 왜 검찰 출신들이 그러냐 하는 걸 봤을 때 대부분 저도 많은 지금 민주당 쪽의 검사 출신들도 그렇고 요즘 또 젊은 신세대분은 좀 덜합니다만은 네. 예전이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검사 출신들이 목에 깁스가 돼 있다고 그러죠. 네. 목에 이걸 힘을 못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간만하다 보니까 유일하게 깨지는 쪽이 그나마 정치에 오신 분들한테 검사 출신이 깨지는 게 정치부 기자들한테 깨져요. 기자들은 검사고 나발이고 그냥 까니까 깨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특히 총리 시절이라든가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에 의전 문제를 두고 굉장히 구설수에 자주 올랐습니다. 좀 권위적이셨구나. 황제 의전, 민폐 의전, 과잉 의전 이렇게 나오는데, 네.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만 든다면은 예전에 구로공단인가요? 2015년도요. 총리 시절에요. 네. 구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세웠어요. 총리가 타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를 세우는 바람에 노인들이 걸어서 오르내려야 됐어요. 네, 총리 때문에 그렇고 또 서울역에 또 황제 주차 논란도 있었죠. 네. 이게 서울역 플랫폼까지 이 차를 바로 대어가지고 다른 일반인 출입도 막고, 또 용산훈련소 가서 또 음동설안에 1월달에 영하 13도인가 그렇게 됐는데, 네. 음동설안에 의전 문제로 통상 1월달 수료식은 용산훈련소 수료식은 야외가 아니고 실내에서 했는데 그날은 영하 13도 추위에 야외에서 해가지고 장병들과 부모들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분의 캐릭터의 결함이시고. 그 개인적인 캐릭터라고 봤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도 예전에 이분을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서울 대구 고검장 시절에 신문사로 전화를 걸어왔었습니다. 와서 계산성당을 보고 싶다. 그럼 보면 보고 싶지 왜 나한테 전화하느냐. 그리고 안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신문사 편집국장을 안내원으로 쓴다. 그러니까 좀 기분이 안 좋긴 했습니다만 또 찾아오겠다는 손님을 마다할 수 없어서 제가 계산성당에서 만나서 잠깐 좋아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때 제가 만난 경험에 비춰서 봤을 때 이분이 그 후에 황제 의전 이게 어떤 과잉 의전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이미 그런 게 네. 저도 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옛날에는 이런 리더십이 통했을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이게 통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 당 대표는 네.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당권만 가진 당 대표가 있고 대권을 겨냥한 당 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권 대권 분리라는 주장도 나오고 하는데요. 네. 자유한국당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90년대 후반부터 한 15분 정도가 당 대표를 이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당권과 대권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 이해창 대표, 그다음에 박근혜 대표, 홍준표 대표, 정몽준 대표 이런 대표적으로 네. 대권을 겨냥해서 당권을 짓던 사람들이에요. 네. 거기서 유일하게 성공한 사람은 박근혜 대표밖에 없고 나머지 다 실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권을 나의 대통령 자리를 생각하고 당을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 나의 대권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황교안 대표도 그런 비슷한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에는 많은 대권 주자들이 있습니다. 뭐 형편이 되든 안 되든 본인들은 다 대통령을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 대표가 당을 공정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대권 중심으로 나의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당 운영하다 보니까 반발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정한 당 운영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런 네. 잡음들도 생기고 네. 당 내에서 세력들이 분파가 막 생긴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리더십의 결함이라는 것은 어떤 자신의 그 야망이 너무 커서 리더십의 부재로 올 수 있다. 그렇죠. 그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우리 저 간지남께서는 이제 예. 개인 캐릭터 상의 리더십에 캐릭터 상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제 네. 두 분한테도 지금 교회 다니시니까 네.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지금 그 황 대표가 침례교 쪽이라고 제가 전해 듣고 있거든요. 네. 그럼 뭐 이제 종교적인 리더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뭐랄까 캐톨릭도 그렇습니다만은 개신교도 그렇고 굉장히 뭐 성직자들 내지는 이런 분들한테 대한 어떤 이 수평적 관계가 아니고 특히 한국 교회들은 뭐 가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좀 굉장히 좀 수직적 관계가 아닌가. 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저는 그런데 불통의 리더십이 그런 부분에서 생기지 않았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리더십과 비슷하게 부하만 있고 참모와 동료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특히 그 보수 쪽 침례교 쪽에 저는 황 목사가 아니구나. 한 목사, 정광훈 목사. 예, 정광훈 목사가 아니고요. 황교안 대표의 고등학교 친구가 네.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네. 예, 대구 북구 쪽에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은 네. 황교안 대표가 목사 안수까지 받았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종교적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 특히 이제 교회 리더십이 아니냐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아니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교회에서는 되는데 일반 정치적인 리더십으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소통의 리더십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낮은 자부터 예. 뭐 소통 잘하셨는데 근데 한국 교회가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하고 또 다르게 내가 보니까 한국 교회가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종교 문제는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네. 근데 태생적인 문제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네, 정치적 네. 리더십으로서 뭐 저희 당 대표님을. 대표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언급하기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맨날 왜 이런 주제를 갖고 싶냐 이해를 못 하겠네. 근데 다만 네. 우리가 이제 뭐 한 개인이 이제 뭐 여러 이제 조직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는 아빠, 뭐 아버지 뭐 이렇고 자식 뭐 이런 다 하나의 지위들이 여러 면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뭐 총리 시절에 이제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 뭐 이런 이야기들에 우리가 중심을 맞출 필요도 있지만 그건 네. 또 이어지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제1야당의 이제 대표를 맡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어려운 시절에 네. 맞고 또 어떤 면에서 구원 투수처럼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추스리느냐와 관련한 리더십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저는 여러 이제 오늘 아까 저 간지남 말씀하시는 것도 오늘 저는 사실은 금시초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이제 리더십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와 네.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 중에 제가 이제 좀 아쉽다고 보이는 부분은 네. 우리가 이제 조직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조직이 나아갈 전망과 관련해서 그 구성원들을 네. 이끌어가면서 이제 전통이라든가 이제 그 사회의 전통 있지 않습니까? 네. 사회 전통이라든가 문화를 거슬리지 않도록 좀 잘 다독여가고 네. 또 변화되는 리더십 환경에 좀 적응해 가는 부분에서는 너무 이제 구원투수처럼 나오면 앞부분도 다 안아야 되고 네. 또 미래도 전망해야 되고 이 엄청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나온 이야기들이 나는 많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그 태생적 한계라는 부분을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불과 며칠 만에 낙마했죠, 그죠? 네. 그 언론한테 맷집이 굉장히 약했어요, 사실은. 근데 황 대표는 지금 1년 가까이 지금 버티는 거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맷집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신 하겠는데 결국 이제 이분의 저는 태생적 한계라는 부분이 어떤 게 하냐면은 아직 이분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당내 심판, 당 대표가 되실 때 당원들의 지지는 받았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분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을 보면은 이 발탁됐다는 거죠. 법무장관에서 총리로 발탁됐고 또 뭐 박근혜 대통령 유보로 의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하셨는데 이 자생 리더가 아닙니다. 사실은 간택 리더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꽁대신 닭 그 대표가 될 때도 꽁대신 닭 아이콘이 아니었냐 보수의 아이콘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당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난 뒤에 비대위 체제로 바꿨었죠. 그러다가 지금 황교안 대표가 등장했는데 이분이 입당 후에 뭐 불과 뭐 43일 만에 대표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뭐 누구 못지않게 지금 디스하고 있는 분이 홍준표 전 대표죠. 네. 지금 황교안 대표를 계속 디스하고 있는데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이유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황교안 대표가 아마 군항 대행 시절에 대통령 출마할 것이냐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나오기 전에 네. 그 보수 쪽에서 황 대표를 옹립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근데 탄핵 국면에서 사실 나와봐야 뭐 일방적으로 밀리는 게임이 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안 나왔겠죠. 저는 사실 본인이 정치를 하려고 했다면 그때부터 저는 나와서 헌신을 했을 때다 봅니다. 네. 그때 자신이 만신상이가 돼 한번 돼보고 그렇게 했으면은 정치적 내공도 좀 사였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지금 뭐 황 대표가 물론 또 철인 3종 세트라고 이야기하죠. 이 혈수 빼놓고 지금 단식과 삭발까지 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황 대표가 지난번에 단식 이후에 상당한 그 리더십을 발휘할 거로 봤습니다. 아, 거의 혈서를 쓰면 이제 철인 삼결. 철인 3종 세트인데 아, 그렇구나. 네. 혈서만 안 썼지 하여튼 네. 단식하고 삭발까지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저는 단식 이후에 상당히 그걸 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당내 중진한테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사실 네, 그 네.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원장 조합이 그 당내 중진 조합이었는데 원내대표 선거에서 황 대표 쪽이 밀린 거죠. 그러면서 저는 그 황 대표의 리더십도 상당히 상처를 좀 원내 받았다고. 대표 쪽에서 황 대표 쪽은 누구였어요? 황 대표 쪽은 또 초대선 그룹이었죠. 아, 제가 기억은 안 나는 초대선 네, 그룹이었고 네. 아마 그 심재철 대표와 원내대표와 저 김재원 그 김재원은 정책 친박이고. 조합을 민 쪽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였어요. 아, 그렇구나.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내 그 주요 당직들을 초대서로 교체하면서 황 대표가 아마 시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원내대표 선거에서 제동이 걸렸죠 이게. 예. 네, 네. 뭔 얘기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리더십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이 정당 안에서는 리더십을 사실은 좀 만들어주는 그렇죠. 만들어진 리더십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좀 뜬금없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식에 가봤습니다. 뭐 학교의 어떤 조직이라는 곳에서는 교장 선생님과 뭐 졸업식이니까 또 선생님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전체 지도하고 뭐 또 졸업식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봤을 때 과거에 가면은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뭐 내빈 뭐 이래 해가지고 막 행사를 오히려 뭐 위에 조직 뭐 이제 뭐 이 본인들 얼굴 내세우는 행사처럼 네, 다 네. 진행됐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내빈 이제 축사, 뭐 졸업생을 위주로 그게 아니라, 해야 되는데 네. 요번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어. 그러니까 뭐 다른 모든 앞서 말씀드린 과거의 그런 행사들은 이제 영상으로 다 처리했어요. 네. 교장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교장 선생님 말씀이 제일 작아요. 분량이 네. 소위 말하는 분량이. 네. 그러면서 이제 식전 행사하면서 뭐 그 그룹이 나와서 이제 뭐 행사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되더라는 겁니다. 네. 이제 정당의 조직 부분도 황 대표의 행사를 저는 뭐 이제 황 대표가 주관하시는 행사를 시당 행사를 여러 번 가보고 했는데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뭐 이 좀 리더십을 받들어 주는 것은 실제는 자기들은 빠지고 네. 또 어떤 면에서는 황 대표가 이제 뭐 당원이든 시민이든 뭐 접촉하는 공간을 많이 열어주고 네. 그것이 오히려 리더십을 올리고 그것이 또 반사적으로 조직 이 상위 어떤 리더십 전체를 이끌어 가는데 그런 변화되는 환경을 정당이 못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뭐 네. 다른 당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리더십을 보충해주고 변화되는 환경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네.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네. 네. 그렇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나는 뭐 그러니까 제 개인을 봐도 앞에서 끌고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앞에서 좀 부족했을 때는 밑에서 밀어줘서 그 그렇죠. 조직 전체가 예, 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앞에도 약하고 뒤도 안 되고 지금 이런 현상이 예, 리더십이라는 핵심은 네. 그러니까 그 리더십을 바라는 리더십 필요한 공간 내에서 네. 모두가 감응하는 네, 힘, 네. 결집해내는 힘이 리더십 아닙니까? 네. 그런데 따로따로 분리시켜 버린 거나 아니면 뭐 정당이 존재하는 목적이 국민의 의사 결정을 이렇게 받들어 가고 수집해 가는 과정인데 이렇게 단절시켜 버리면은 어떻게 리더십 발휘됩니까? 지금 여기 한계마을 오면서 이 마을 주민이 하는 한교안 대표의 별명이 뭔 줄 압니까? 그 사이 또 들으셨어요? 말짱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별명이 말짱황. 말짱항으로 삼행시 한번 붙이고 아니 제가요 모든 사람들이 황교안 대표 보고 내려놓아라 하는데 황교안 대표는 본인이 뭘 내려놓아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황 대표님은 가볍게 정치적인 편향성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의 종교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종교도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큰 이제 종교 중에 하나 불교에 대한 불자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본인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하는 종교는 중히 여기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홀대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본인이 안 그렇다 하더라도 행위에서 그렇게 느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기 종교를 내세우지 말든가 타인의 종교에 대해서 존중하든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역대 당대표 내지는 대권 주자 중에 가장 종교 편향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려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내 세력을 의식하시면 안 돼요. 친박을 껴안는 모습 다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내 세력을 껴안는 이런 모습을 절대 보이시면 안 되는데 아직도 내 당내에서의 내 지지 기반을 입지를 굳히기 위한다는 게 다 보여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황교안 대표의 치명적인 리더십입니다. 뭐냐면은 다른 당대표들은 수년간의 수십 년간의 과정을 겪고 당대표 자리에 오릅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는 아까 간지남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입당 43일 만에 당대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 운영 자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급별하던 2019년도 내내 보여준 모습이 당의 조직이 움직인 모습은 전혀 없었고요. 자 삭발 혼자 삭발합니다. 그죠? 단식 혼자 단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조직이 가동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벤트성으로 나를 어필하는 겁니다.
대권 주자의 행위 그대로요. 내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질까 이게 중요하고 당 조직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이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벤트성으로 보는 거예요. 머리 깎고 단식하고 개인이 그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사항전하자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전체가 우리 죽을 가지고 같이 움직이자 이래야 되는데 나머지는 박수치고 격려하고 뒤에 배석에 있고 혼자 머리 깎고 단식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리더십이 살아날 수가 없죠. 지금 조변이나 지금 홍 반장님 하신 이야기하고 제가 덧붙인다면은 두 분 이야기에 제가 동감합니다. 사실 지금 황 대표 어떻게 보면 독자 세력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황 대표가 유일하게 지금 그 황 대표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세력이 친박이죠. 친박 세력들이 유일하게 지금 황 대표 주변에서 이제 친황 세력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분들이 사실은 거의 예스맨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부터 예스맨일 뿐더러 이분들은 지금 이번 총선에서 자기들 당선이 목적이지 황 대표가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를 어리도 없어요. 그랬어요.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친박 계속 챙기면은 쪽박차기 14기고요. 친박을 버려야 대박이 납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아까 뭐 기독교 이야기했지만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 그 사유 목사 정광훈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은 황 대표는 수도권 표 못 얻습니다. 네. 제가 이 또 반박 아닌 반박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기다리고 어쨌든 뭐 리더십이 부재하다는 진단이라든가 네. 또 원인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은 정당의 대표시니까 네. 결국 소위 말하는 정당 민주주의, 네. 그러니까 시민이든 아니면은 정당 내 당원에게 다가가는 이제 이야기나 행동을 보여주시면은 네. 그것이 결국은 리더십을 회복하는 척경이다. 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박지원 의원이 또 좋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뭐 어떤 얘기요? 뭐 국회의원도 내려놔라. 당대표도 안 한다. 네. 대통령 후보도 안 하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승리를 할 것이고 그 모든 거 다 쥐고 앉아 있으면 못하겠다. 박지원 의원 본인은 지금 뭐 내일 모레 80이면서 지금 오선하려고 하는 분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원래 남 지적질 잘하는 사람들이 본인 뭐 잘하는 건 아니고요. 네. 참고는 할 만하는데 아무튼 아까 또 하신 말씀 친박 쪽박 대박. 친박을 버려야 친박을 안고 가면 쪽박 차고 예. 친박을 버리면 대박 나고. 네. 그러면 오늘의 키워드는 친박 쪽박 대박. 예. 이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저희가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리더십을 발휘해서 보수 통합이 이루어져서 이 정권을 바꾸는데 좀 큰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낄끼! 빠빠!